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유로 경기는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덴마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듯합니다. 보스니아는 왜인지 제코를 또다시 꺼내들지 않았다가 득점 가뭄에 슬로바키아는 2013년 4연속 무승부를 보스니아를 상대로 끊어낸 기록에 데자뷰를 보였고, 해당 결과로 두 조합이 무너지고 말았으나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의 정배당 경기에 핸디캡으로 수익 전환에는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금일도 핸디캡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기에 더욱 신중히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르비아가 자신감이 있을 법한 경기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후반 70분 크르스토비치의 득점으로 1대0의 승리를 기록해 산뜻한 출발을 가져갔고, 당시 점유율을 많이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며 불가리아를 상당히 위협적으로 몰아붙였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몬테네그로는 이러한 전술과 베스트 11의 기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동일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그럼에도 전력상 열세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미 지난 2018 시즌 네이션스 리그에서 두 팀은 맞붙어서 세르비아가 홈에서 2대1의 역전승을 거둔과 함께 원정에서도 2대0의 승리를 거두었다 보니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몬테네그로는 이번 경기가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면 역시나 스테판 사비치입니다. AT 마드리드에서 수비수로서 놀라운 활약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의 수비 지표는 결코 그 어떤 수비수에게도 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센터백 라인을 과연 세르비아가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에 많은 것이 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력들이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를 필두로 블라호비치와 타디치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디치도 아약스에서 주포로 활약하고 있고, 미트로비치는 요즘 리그에서는 잠잠했지만 컵대회에서는 활약하면서 꾸준히 골맛도 보고 있기에 이 트리오의 강점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득점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며, 밀란코비치, 사비치와 코스티치의 중원 라인은 정말로 위협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는 충분히 더 높은 라운드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3백 라인 또한 이번 경기에서 몬테네그로가 뚫어내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저 또한 경기를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지난 한 경기 내용만으로 몬테네그로의 경기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니 확답하기는 힘든데, 현재 헤르타 베를린의 요베티치가 벤치에 앉아있는 시점에서 이번 경기도 벤치 스타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만큼 요베티치가 오래 활약하고 있지 못하며 에이징 커브를 보이고 있다 보니 몬테네그로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경기에서 세르비아의 전방 움직임을 본다면 타디치의 침착함이 더욱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측면 컵백 및 중앙 밀집 상황에서도 강점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함께 3백 전술은 역습 상황 시 뒷공간을 크게 내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는데, 역습에서 실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은 잡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르비아에게 1.73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8%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9%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몬테네그로의 문제가 역시나 공격이다 보니 세르비아의 정배당 양상 속에 클린시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며 양팀 득점 가능성의 2.00의 배당률이 책정되고 있는데, 세르비아의 우세를 조금 더 크게 예상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재 배당에서 0.5의 핸디캡이 아닌 0.75까지 올라가서 배당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또한 역배당으로 아직 배당 상승선까지 이뤄지고 있기에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세르비아에게 1.73의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지만 다른 업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배당 하락선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핸디캡이 0.75에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배당이 떨어지고 있으며 한 개 업체가 최저의 1.93까지 배당을 떨어뜨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 0.5점 핸디캡에서 1.72에서 1.7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세르비아의 우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해외 전문 매체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보이며, 오히려 교착 속에 1대1의 무승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없었다면 저는 한 점 핸디캡 패배까지 접근하며 세르비아의 2대0 이상의 승리로 의견을 내어드리고 싶었는데, 나름의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보니
완전히 이 견해를 무시할 수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비치의 존재 때문인지 2.5점 기준에서 매우 낮은 언더의 배당률이 책정되어 1.67이 기록되고 있고, 일반 승리보다 오히려 낮은 배당 인점을 고려한다면 언더의 접근 메리트는 사라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언더 양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라면 세르비아의 공격에서 장점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으로 인해 핸디캡 무승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경기에서 세르비아의 전력이 1대0으로 허무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보니 제 고집으로는 핸디캡 패배에 더 손이 가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력은 일반 승리로 가져가면서 고배당 조합의 한 점 핸디캡 패배로 배팅을 가져가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기인 듯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